애처롭게 수화기를 놓지 못하는 한 소년. 아빠에게 전화를 건 듯한데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자리를 박차고 달아납니다. 오늘의 주인공 시릴. 엄마는 오래전 어디론가 사라졌고 아빠는 시릴을 보육원에 맡긴 후 며칠째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쉬이 받아들이기 힘든 시릴은 거듭해서 아빠를 만나기 위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던 중이었죠. 학교에서 몰래 빠져나와 아빠의 주소까지 찾아온 시릴. 선생님들은 어느덧 시릴의 뒤를 쫓아왔고 당황한 시릴은 같은 건물의 병원 안으로 도망쳐 들어갑니다. 선생님들을 피해 도망치던 시릴은 이내 병원의 한 방문객을 잡고 늘어지죠. 건물 안에 아빠의 흔적이 없는 걸 확인하고서야 진정한 시릴. 그런데 다음날 시릴의 자전거와 함께 어제 그 사만다 아주머니가 시릴을 찾아왔네요. 자전거만 전해주고 돌아가려던 사만다를 멈춰 세우는 시릴. 사만다라면 자신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녀에게 관심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미용실을 운영 중인 사만다는 그렇게 선뜻 시릴의 위탁모가 되어주죠. 사만다를 만난 이후에도 시릴의 아빠 찾기는 계속됩니다. 다만 암만 아빠의 흔적을 쫓아봐도 허탕만 치기 일쑤네요. 아빠가 자신을 포기했다는 사실에 가까워질수록 어린 시릴은 심적으로 불안감을 표출하기에 이르릅니다. 사만다 앞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죠. 결국 보육원의 도움으로 아빠의 현 주소를 알아낸 사만다와 시릴. 그런데 가까스로 찾은 아빠는 전보다 냉담하게 시릴을 대하고 어린 아들에게 또 애매한 답변만을 늘어놓습니다. 참다 못한 사만다는 어떤 이야기든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죠. 그렇게 아빠의 입으로 직접 들은 이야기는 다름 아닌 연락을 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한마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릴은 자신의 몸에 폭력을 가하기 시작하고 놀란 사만다는 포옹으로 시릴을 진정시킵니다. 아빠를 뒤로하고 사만다와의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시릴. 심부름을 마치고 친구들과 축구를 하러 나가려는데 웬 동네 양아치 하나가 시릴의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목숨같이 아끼는 자전거를 쫓아 쉼없이 뛰는 시릴. 마침내 자전거를 돌려봤는데 사실 이 모든 건 시릴의 깡을 눈여겨본 웨스라는 동네 불량배의 계획이었습니다. 웨스는 시릴에게 핏불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이내 시릴을 이용해 어떤 계획을 실행하려는 것처럼 보이네요. 다만 동네의 불량한 아이로 악명 높은 웨스를 사만다 아줌마는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저 올바른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과 어울리길 바랄 뿐인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본 시릴은 쉽게 웨스와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죠. 시릴이 늦은 시간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사만다와 그녀를 뒤로하고 웨스에게 가려 애쓰는 시릴. 결국 시릴은 사만다를 가위로 찌른 채 도망치듯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 마트에서 마트의 주인과 아들의 머리를 쳐 기절시킨 채 웨스와 함께 도망치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웨스도 겁이 났는지 모든 잘못을 시릴에게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이전과 다른 웨스의 적반하장에 시릴은 홀로 텅 빈 도로에 남겨지죠. 잠깐의 고심 끝에 시릴이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아빠가 일하는 식당. 급히 아빠를 부르고 주인에게서 훔친 돈을 모두 아빠에게 건넵니다. 당황한 아빠는 시릴에게 화를 내고 아빠에게 다시 한번 외면당한 시릴은 멍한 표정으로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 어린 소년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이어질까요? 지금부턴 영화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말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갈 곳 잃은 시릴이 도착한 곳은 사만다의 집. 사만다에게 사과를 건네고 사만다는 흔쾌히 이를 다시 받아줍니다. 그렇게 훔친 돈을 주인에게 모두 돌려주고 다시 한번 사만다의 도움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Il ne veut pas accepter tes excuses. 여유로운 한낮의 시간. 모처럼 미소를 띤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 서로에게 마음을 연 둘의 생활도 점차 행복을 향해 다가가는 듯 했습니다. 수출 사러 간 시릴이 가게 주인의 아들과 재회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직 그를 향한 악감정이 남아있던 아들은 자전거를 탄 시릴의 뒤를 매섭게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시릴을 구타하기 시작하죠. 그를 피해 숲속으로 도망친 시릴. 이내 한 나무 위로 몸을 피하고 성난 아들은 시릴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시릴을 향해 날아온 돌은 정확히 그의 머리에 명중하고 꽤나 높은 위치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시릴과 사고를 위장하려 애쓰는 부자. Qu'il est monté dans un arbre pour t'échapper et qu'il est tombé. 그 순간 시릴의 전화가 울리고 시릴은 벨소리에 다시 정신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T'as une commotion, c'est plus prudent que j'appelle une ambulance. Non.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전거를 타고 사라지며 영화는 이렇게 끝을 맺죠.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다르덴 형제의 2011년작 자전거 탄 소년입니다. Je pourrais venir chez vous les week-ends. 부모에게 버림받은 소년과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받아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지난 30년간 두 번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다르덴 형제의 정수가 담겨있는 영화였는데요. 다르덴 형제는 다큐멘터리로 커리어를 시작한 감독답게 무거운 사회 주제와 배경음악의 부재, 그리고 비전문 배우의 기용으로 대표되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D'accord, j'emmène les courses et j'arrive. 다만 이번 영화에선 세실드 프랑스라는 유명 배우를 기용하고 진지한 사유를 권하는 듯한 4번의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등 전작들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다르덴 형제는 시릴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만 음악을 삽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다르덴 형제의 아들이라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영화의 마지막 순간 명쾌한 해석의 부재와 모호한 끝맺음에 당황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개봉 당시 어린 나이에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했던 저 또한 엔딩 크레딧이 다 오르는 순간까지도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는 건지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남아있는데요. 근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영화의 의미가 다시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11살 시릴은 아직 감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 서툰 어린 나이입니다. 사만다 앞에서 자전거 묘기를 보여주고 의미 없이 수돗물을 틀어놓는가 하면 얼굴을 쥐어뜯기까지 하죠. 그런 1차원적인 감정 표현만을 늘어놓던 시릴에게 영화의 끝 무렵에 다다를 즈음 다시 한번 싸울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사만다를 만나고 이미 한층 성장한 시릴은 폭력에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않는 법을 일찌감치 깨달았고 그렇게 시릴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죠. 이와 더불어 자신의 키보다 몇 곱절 높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고통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그와 멀어지는 고통이 이 어린 소년에겐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사만다는 어째서 아무 조건 없이 시릴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Si je le ferai. 그녀는 영화 내내 시릴의 무지막지한 어리광을 모두 수용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찾겠다는 시릴의 모든 여정에 늘 함께합니다. 일반적인 영화에서였다면 사만다가 어린 시절 시릴과 비슷한 상처를 겪었다거나 아버지와의 잊지 못할 어떤 기억을 설명해줌으로써 그녀의 행동에 명분이라도 제공해줄 테지만 다르덴의 영화에서는 구태여 이런 극적 반전이나 당위성마저 제공해주지 않죠. 그리하여 저희는 영화 내내 전혀 설명되지 않는 사만다의 의도를 해석하려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사만다의 시선으로 시릴을 바라보기에 이르릅니다. Pourquoi est-ce que t'as voulu que je vienne chez toi? Je sais pas. 자신을 왜 받아들였냐는 시릴의 질문에 사만다 자신도 모르겠다는 답변을 남겼듯 그녀의 선한 마음은 어떠한 명분이나 구실도 필요 없이 그저 주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르덴 형제는 전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는 곧 그 선함이라는 것이 이미 저희의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대가 없는 호의를 베푸는 사만다라는 한 인간을 바라봄으로써 저희는 희미하게나마 존재하는 희망이라는 것의 실체와 마주한 듯합니다. 그런 그녀의 가르침 아래 시릴이라는 작은 존재는 어느덧
어린이용 자전거를 버리고 어른용 자전거의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의 길로 들어선 이 소년이 묵묵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알찬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와 함께라면 근심이 없다. 지금까지 무비무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